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보육인과 함께하는 보육인 리더스쿨 라헬과 민쌤이에요. 라헬과 민쌤 영상 요 아래 보시면 신입교사 1탄 우리 반 아이들에 대해서 만능 박사가 될 준비를 하자가 있어요. 참고하세요. 이 시간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슬기로운 교사생활 신입교사 2탄 센스 있는 첫 출근입니다. 민쌤, 네. 오늘은 신입 선생님께서 첫 출근하는 날. 그런데 그 첫 출근 날짜가 신학기의 첫날이에요. 아, 우리 신입 선생님의 하루 일과 그려지시나요? 뭐 정신없어 하시죠. 어린이집에 경력이 있는 선생님도 환경이 바뀌면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만약 어린이집 문턱을 처음 넣는 선생님이라면 정신이 없으시죠. 신학기 첫날은 각 반 모두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입 선생님께서 첫 출근하셔서 이것저것 묻고 싶어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첫 출근하시는 선생님께서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나름대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신이 안드로메다에 가 있을 수가 있답니다. 자, 민쌤, 신학기 첫날의 상황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선 반에 들어가 보육이 시작할 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아반의 경우 기관에 처음 오는 신입 원아가 있죠. 부모와 어린이집에 함께 들어와요. 부모는 아이와 함께 어린이집에 30분 정도 머물면서 자녀의 놀이하는 모습, 또 교사로서 담임 선생님의 여러 모습을 살피곤 하죠. 또 때로는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신입 원아가 적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신입 원아 비율이 조금 높으면 경력 교사도 혼이 빠질 때가 있답니다. 영아반의 신입 적응 기간 모습 첫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유아반은 어떤 모습일까요? 유아반은 신입 원아가 있는 경우 영아반보다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부모가 함께 있는 경우 정신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부모가 없이 아이들이 첫날 등원하더라도 뉴페이스 선생님, 바뀐 교실 환경,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로 인해서 평소와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는 세심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우와, 보육이 시작되는 그 첫날, 그 순간을 잠시 얘기를 들었을 뿐인데도 그 긴장되고 설레이는 그 순간들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똑소리 나는 신입교사, 신입 선생님의 슬기로운 첫 출근날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대부분 기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2월에 많이 하더라고요. 오리엔테이션에서 함께 근무할 원장 선생님과 선생님을 만나셨나요?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첫 출근하는 날 동료 교사들을 만나셨나요? 어쨌든 어린이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눈 마주치는 선생님마다 또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다면 똑똑똑 노크를 하고 인사를 밝게 하세요. 가끔 신입 선생님들 중에서 인사를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알죠? 그 마음. 낯설고 어색하고 저 선생님이 나랑 눈이 마주친 건지 아닌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인사하는 선생님이 첫인상이 좋게 느껴져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출근하게 될 사랑반 교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자, 두 번째, 교실로 들어가 하루 일과를 준비합니다. 자, 어린이집에 출근하면 우선 우리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미세먼지 측정기나 아니면 어플을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가동을 시키죠. 또 교실을 쫙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놀기에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난 후에 계획안에 의해서 교사가 오늘 하루 일과에 지원해줄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특히 근데 첫날은 우리 선생님과 아이가 친해져야 하는 시간이죠. 라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루 일과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원아가 등원하기 시작해요.
반갑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현관으로 나가서 우리 반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상냥하게 인사를 해야겠죠? 사실 낯선 선생님을 보고 밝게 인사하는 아이들보다는 아이들이 어색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아이와 놀이하면서 선생님에게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요. 사실 민쌤, 우리가 일을 마치고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족 중 누군가가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면 마음이 남다르지 않나요? 또 좀 낯선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서 포옹해주고 환하게 웃어주면 그 긴장감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며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문을 열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영희와 자신을 환하게 반기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그때 아이는 서서히 마음을 열 준비를 하겠죠. 참, 그리고 등원 시 아이들의 외모를 센스 있게 살피셔야 해요. 특히 신체에 상처나 멍이 있는지 살피시고 하원 시에는 아이가 등원했을 때와 똑같이 깔끔하게 해서 보내야 해요. 자, 네 번째. 아이들의 개인 물품과 원화 필수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원 첫날 부모가 투약 의뢰서와 약을 보냈어요.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되겠죠?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우리가 첫날부터 부모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 물품, 여벌옷, 물티슈, 또 뭐가 있죠? 치약, 칫솔, 개인 컵, 이름이 기재가 되었나 확인하시고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또 신학기 때 자주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연락 오는 경우가 있죠. 도시락, 수저, 개인 물품 등이 바뀌어서 가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 원화 필수 서류를 잘 체크하셨다가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가정에 연락하셔서 챙길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안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류는 바쁘다고 이렇게 밀어놓지 마시고 바인더나 철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5번째, 하루 일과 속에서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는 놀잇감, 호기심을 보이는 또래, 또 간식을 얼만큼 먹었는지, 또 교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 상황 속에서 보이는 아이의 모습을 수첩에다 적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이지요. 왜 굳이 수첩에 적으면서 관찰을 해야 될까요, 민쌤? 수첩에 적지 않는다면 우리 신입 선생님, 여러 낯선 상황들 속에서 아이들을 챙기다가 혼란스러운 경우가 발생해요. 부모에게 전달하고 싶은 원하의 행동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의 모습을 선생님이 기록하면서 관리하게 되면 개인 원하를 케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 그 메모는 부모와 소통할 때도 훌륭한 자료가 된답니다. 6번째, 이제 아이의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부모와 소통할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하원을 합니다. 자, 하원 시에 우리 선생님은 우리 아이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부모에게 전달을 해야 하지만 또 첫날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모와 소통할 수도 있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오전 간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하나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소통을 합니다. 자, 이때 제가 2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한번 2가지 소통법을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어머니 오늘 사과가 나왔는데 아이가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사과를 원래 안 먹나요? 자, 2번째, 어머니 오늘 사과가 나왔는데 아이가 안 먹더라고요. 제가 사과가 큰가 싶어서 잘라 주었는데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번 먹어보자고 하며 사과의 향기를 맡아보고 또 사과의 생김새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하였는데도 관심을 보이지 않네요. 네, 첫 번째 질문과 2번째 질문의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아이의 거부하는 반응, 그 뒤에는 교사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부모가 알 수 있도록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부모가 느낄 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는구나, 첫날부터 느끼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7번째, 하루 일과 정리죠.
아이들이 하원하거나 통합보육실로 이동을 해서 우리 교실에 원화가 없는 경우 아이들의 놀잇감을 정리하고 위험한 보육 환경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해요. 또 오늘 우리 아이들의 호기심을 보인 놀잇감이 있다면 조금 더 보완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육실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겠죠. 라엘, 요즘은 시대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서 패션도 그에 따라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가 교사라면 교사의 옷차림과 용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럼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사로서 단정하게 보이는 복장. 참 그 기준이 애매하죠. 민쌤이 아실 거예요. 나헬도 복장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편이라서 뭐 복장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선생님의 패션을 인정하는 편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차량에 탑승하는 선생님이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차량 지도를 하는 거예요. 지역만 카페에서 가끔 논란이 되는 경우를 제가 만나곤 합니다. 자, 그런데 부모의 눈치를 보고 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활동성이 많은 아이들을 지원해야 하는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면 과연 짧은 치마를 입고 우리 아이들과 하루 일과를 보낸다?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 아닐까요? 또 하나, 긴 네일 아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아이들은 피부가 굉장히 연약하죠. 아이가 저 끝에서 선생님에게 막 뛰어옵니다. 선생님이 안으려고 하다가 아이의 얼굴에 살짝 손톱이 스쳤어요. 근데 이미 스크래치가 나 있어요. 자, 긴 손톱의 네일 아트는 아이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어린이집 분위기에 맞도록 옷차림과 단정한 용모를 선생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내 반 아이들과 부모 그리고 동료 교사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첫 출근하는 교사가 이 정도로 신경 써서 하루를 마친다면 센스 있는 교사라고 칭찬받겠어요. 자, 민쌤 간단하게 슬기로운 교사 생활을 위해 신입 교사 센스 있는 첫 출근 요약해 주시죠. 자, 첫 번째. 문을 열고 출근하면 원장 선생님과 동료 교사에게 인사를 하세요. 두 번째. 교실로 들어가서 하루 일과를 위한 준비를 하세요. 세 번째. 원화가 등원하면 밝게 인사를 나누며 아이의 신체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네 번째. 가정에서 보낸 개인 물품과 필수 서류들이 있다면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 하루 일과 속에서 아이의 특이할 만한 모습을 관찰하면서 메모하도록 하세요. 여섯 번째. 하원 시 원화에 대한 궁금한 사항, 또 어린이집의 생활에 대해서 소통하도록 하세요. 일곱 번째. 아이들이 하원하면 우리 교실을 정리해요. 마지막 여덟 번째. 어린이집 교사로서 복장을 현명하게 선택하도록 하세요. 네, 신입 선생님. 첫날을 위해 달릴 준비 되셨나요? 파이팅! 힘차게 응원합니다. 신입 선생님, 그리고 새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실 선생님,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그렇다면 라엘과 민쌤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또 만나요.